혹시 요즘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가요?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뚝 하고 소리나고 시큰거리는 느낌이 드신다면요.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 무릎 안쪽에서 일어나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전엔 잘만 걸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뻐근해요.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엔 무릎이 욱신거려요. 병원에 가면 연골이 좀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무릎 연골은 한번 닳기 시작하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은 한번 시작되면 관리가 더 중요해지죠. 무릎이 시큰한 진짜 이유.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에요. 허벅지 뼈, 정강이뼈, 그리고 슬개골. 이 세 가지가 만나서 만들어지죠. 이 뼈들이 직접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쿠션이 바로 연골이에요. 그런데 이 연골은 혈관이 거의 없습니다. 피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이나 나쁜 자세가 반복되면 서서히 닳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시큰함, 소리남, 붓기, 뻣뻣함으로 나타나죠. 실제로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60% 이상이 크고 작게 무릎 통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연골이 마모된 퇴행성 관절염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나이 때문이라는 오해.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라고 하세요. 하지만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같은 60세라도 무릎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매일 걷고 스트레칭을 하는 분은 통증이 거의 없는데 운동을 피하고 오래 앉아 계신 분은 걷기만 해도 통증이 나타납니다. 즉, 무릎은 나이보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늙거나 젊어집니다. 무릎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 무릎 통증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몸은 항상 미리 신호를 보내요. 아래 5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1.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다. 연골 마모가 시작되면 무릎뼈와 정강이뼈가 직접 부딪히며 통증이 생깁니다. 계단 내려갈 때 더 아파요라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2.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다. 관절에게 순환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긴 신호입니다. 3.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 연골이 거칠어지면 관절면이 서로 마찰을 일으켜 소리가 납니다. 4. 무릎 주변이 붓거나 뜨겁다. 관절 내부에 염증성 액체가 차오르는 경우입니다. 5. 날씨가 추워지면 더 시리다. 관절 주변 근육이 긴장하고 혈액순환이 떨어져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무릎은 지금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 연골은 왜 다를까? 의학적으로는 주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체중 부담. 우리 몸의 체중이 그대로 무릎으로 쏠립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의 3에서 5배, 쪼그려 앉을 때는 7배의 압력이 무릎에 실립니다. 그러니 조금만 체중이 늘어도 무릎은 큰 부담을 느끼죠. 둘째, 잘못된 자세. 오래 앉기, 다리 꼬기, 쪼그려 앉기. 이런 습관들이 연골에 반복적인 마찰을 일으킵니다. 특히 주부님들이 설거지할 때 무릎을 굽힌 채로 오래 서 있는 것도 안 좋아요. 셋째, 운동 부족. 운동을 안 하면 연골이 쉴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결국 관절을 지탱할 힘이 줄어 연골이 더 빨리 닳습니다. 넷째, 호르몬과 염증 변화.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연골의 윤활 성분이 감소해 관절염 위험이 커집니다. 무릎 통증 방치하면 생기는 일. 그냥 조금 시큰한데 뭐하며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방치하면 연골 손상 염증 변형 인공관절 수술 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계단에서만 아프던 무릎이 나중엔 평지를 걸을 때도 심지어 가만히 있을 때도 아파집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 환자 비율이 전체의 65%를 넘어요. 연골이 다르면 왜 통증이 생길까? 흥미롭게도 연골 자체에는 통증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닳는 초반에는 통증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마찰이 심해져 관절 주위 뼈와 인대,
근육,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면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됩니다. 즉, 통증이 있다는 건 이미 염증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무릎 통증을 줄이는 첫걸음. 통증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초기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어요. 체중을 1kg만 줄여도 무릎 부담은 4kg 줄어듭니다. 하루 20분 걷기만으로도 연골의 관절액이 순환됩니다. 따뜻한 찜질은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풀어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무릎 수명을 5년, 10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골 닳는 소리를 멈추는 5가지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앉는 자세, 걷는 법, 체중 관리, 찜질 요령, 영양소까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무릎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하고 뻣뻣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이 아니라 습관 점검입니다. 대부분의 무릎 통증은 일상 속 나쁜 습관에서 시작되고 좋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죠. 오늘은 연골이 닳는 소리를 멈추고 무릎을 젊게 유지하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합니다. 첫째, 앉는 자세를 바꾸세요. 많은 분들이 쪼그려 앉으면 다 편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자세가 무릎을 가장 빠르게 닳게 만듭니다. 쪼그려 앉을 때 무릎에 실리는 압력은 체중의 약 7배. 즉, 몸무게가 60kg이라면 무릎엔 400kg 넘는 압력이 걸립니다. 이 압력이 매일 반복되면 연골이 마찰되고 마모되죠. 그래서 식사할 때, 청소할 때, 물건 정리할 때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가능하면 의자에 앉되 무릎 각도는 90도로 유지하세요. 무릎이 엉덩이보다 낮거나 너무 굽혀지면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오래 앉을 때는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 몇 초의 움직임이 무릎의 혈류를 살리고 연골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둘째, 체중을 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살쪘다고 무릎이 뭐 다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1kg 줄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약 4kg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단 5kg만 감량해도 무릎은 20kg의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죠. 무릎 관절은 매일 걸음마다 압력을 받습니다. 하루 5,000 걸음을 걷는다면 그 부담이 하루에 수톤에 이르는 셈이에요. 체중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릎에 부담이 적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수중 걷기나 아쿠아로빅. 이런 운동은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키워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식단은 적게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D,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연골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셋째, 걷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무릎이 아프다고 걷는 걸 피하면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무릎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액 순환이 멈춰서 연골이 말라버립니다. 적당한 자극은 오히려 연골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걷기의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1. 평지에서 걷기, 언덕 계단은 금물. 2. 20분 이내로 시작 통증이 줄면 점차 늘리기. 3. 무릎이 아프면 바로 멈추기.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질 땐 휴식이 필요하고 통증이 없을 때는 꾸준히 자극을 줘야 합니다. 걷기 전에 반드시 무릎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세요. 허벅지 앞 근육대 퇴사두근과 뒤쪽 햄스트링을 번갈아 늘려주면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의 균형이 잡혀 통증이 줄어듭니다. 넷째, 무릎을 따뜻하게 하세요. 무릎이 쑤셔요. 날씨가 쌀쌀하면 더 시려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무릎 관절 주위의 온도가 떨어지면 근육과 인대가 수축합니다. 그 결과 혈류가 줄고 연골로 가는 영양 공급도 막히게 됩니다. 따뜻한 찜질은 그 자체로 자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하루 2번 15분씩만 해보세요. 온찜 질팩의 온도는 40도 이하가 좋습니다.
수건으로 한 겹 감싸면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찜질 후에는 무릎을 천천히 풀어주며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근육이 풀리면서 혈류가 회복되고 관절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반대로 냉찜질은 붓기가 있을 때만 사용하세요. 열감이 없는데도 찬찜질을 하면 관절이 오히려 굳습니다. 다섯째, 영양소를 채워주세요. 무릎 연골을 지키는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콜라겐 보충제만 먹어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골 자체보다 연골을 지탱하는 근육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연골 건강에 도움되는 대표 영양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백질 닭가슴살, 두부, 달걀, 콩류. 근육이 연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2. 비타민 D, 연어, 버섯, 계란 노른자. 염증 억제와 칼슘 흡수에 필수적입니다. 3. 칼슘 멸치, 두유, 요거트. 뼈와 관절 구조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4. 오메가3 지방산 고등어, 참치, 들기름.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5. 항산화 성분 블루베리, 시금치, 토마토. 관절 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이 영양소들을 하루 3끼에 조금씩 나눠 섭취하면 약보다 더 좋은 관절 영양 루틴이 완성됩니다.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실전 루틴 예시입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 1컵 스트레칭 5분. 단백질 위주의 식사 달걀, 두유 등. 낮에는 20분 평지 걷기. 햇빛 노출 10분 비타민 D 활성화. 저녁엔 따뜻한 찜질 15분. 단백질 채소 위주의 식사. 자기 전 무릎 올려 10분 휴식. 이렇게 단 3일만 실천해도 무릎의 뻣뻣함이 달라집니다. 몸은 금세 반응하거든요. 이건 꼭 피하세요. 무릎 건강에 독이 되는 습관들도 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오래 앉기, 높은 하이힐, 무릎 꿇고 청소하기, 오래 걷고 바로 앉기, 통증 있는데 운동 억지로 하기. 이건 모두 연골에 미세한 손상을 줍니다. 조금씩 누적되면 결국 뚝뚝 소리로 나타나요. 실제 사례로 본 변화.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자세 교정 걷기 단백질 식단을 3개월간 병행한 결과 무릎 통증이 평균 35% 감소했고 계단 오르내림 불편감이 4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즉 수술보다 먼저 해야 할 건 생활 루틴 교정입니다. 기억하세요. 무릎은 쓰면 닳지만 잘 쓰면 평생 갑니다. 연골을 지키는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에요. 앉는 자세 하나, 걷는 방법 하나, 식사 한 끼가 당신의 관절 나이를 10년 늦출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생활 속 건강 비밀 계속 알려드릴게요. 무릎이 시큰하고 계단이 무서워지는 이유, 그 시작은 결국 연골의 마모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먹는 습관과 하루의 작은 루틴을 바꾸면 이미 다른 연골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부터 연골을 살리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단의 중심을 단백질로 옮기세요. 연골은 고무처럼 탄성 있는 조직이지만 그 연골을 단단히 지탱하는 건 주변의 근육입니다. 근육이 약하면 그 압력이 그대로 관절로 쏠려 연골이 닳게 되죠.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 끼니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식품은 달걀, 두부, 닭가슴살, 연어, 대두 제품입니다. 만약 고기를 자주 먹기 어렵다면 두유, 콩, 요거트만으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하루 단백질 목표량은 체중 1kg당 1g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걸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 3끼로 나눠서 먹는 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염증을 줄이는 식품을 선택하세요. 무릎 통증의 본질은 결국 염증입니다. 연골이 마모되면 관절 주변 조직이 자극받고 그 부위에 염증성 물질이 쌓이죠. 이때 염증을 억제해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참치, 연어, 정어리, 그리고 들기름과 아마씨유는 염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줄여줍니다.
이 성분이 꾸준히 쌓이면 관절의 열감이 줄고 통증도 완화됩니다. 하루 식단에 생선을 2~3번만 추가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D와 칼슘을 함께 챙기세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둘 중 하나만 부족해도 뼈와 관절 구조가 약해집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매일 15분 정도는 햇볕을 쬐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연어, 계란 노른자, 표고버섯, 그리고 강화우유 같은 식품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멸치, 두부, 요거트, 청경채 등에 풍부합니다. 단, 커피나 탄산음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므로 식사 후 바로 마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항산화 식품을 매일 섭취하세요. 연골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약합니다. 즉, 몸속 활성산소가 많아질수록 연골이 빠르게 노화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이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 강황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식품들은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연골의 노화를 늦춥니다. 다섯 번째,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연골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연골이 부드럽고 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 섭취가 부족하면 관절액이 끈적해지고 마찰이 커지며 통증이 심해집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밤새 굳었던 관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제 식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두유와 삶은 달걀,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곁들이세요. 점심에는 연어 샐러드나 닭가슴살과 통곡물밥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두부조림과 시금치나물,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일주일이면 무릎의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음은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에서 가벼운 무릎 스트레칭을 3분 정도 해주세요. 무릎을 가볍게 펴고 굽히는 동작을 반복하며 관절액 순환을 돕는 겁니다. 그 다음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햇볕을 10분 정도 쬐면 비타민 D 합성이 활성화됩니다. 낮에는 걷기 운동을 20분 정도 하세요. 단, 계단이나 경사진 길은 피하고 무릎이 편한 평지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걷는 중간중간에는 허벅지 근육을 살짝 조여주면 대퇴사두근이 강화되어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저녁에는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따뜻한 찜질을 추천합니다. 온도는 40도 이하, 시간은 15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찜질 후에는 무릎을 천천히 쓸어내리듯 마사지하며 근육을 풀어주세요. 이때 관절 안쪽으로 살짝 압을 주면 혈류가 개선되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기 전에는 무릎을 10cm 정도 높여 올리고 쿠션을 받쳐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릎이 붓는 분들은 특히 이 자세가 효과적입니다. 연골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루틴이 쌓이면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50대 이상 성인 15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여자들의 무릎 통증 점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약을 바꾸거나 주사를 맞은 게 아니라 걷기, 스트레칭, 식단 관리, 찜질, 수면 이 4가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무릎 건강의 핵심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루틴의 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요즘 무릎이 시큰하다, 계단 오르기가 두렵다, 붓기 때문에 다리를 펴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딱 3일만 이 루틴을 따라 해보세요. 걷는 법을 바꾸고 식단을 조정하고 무릎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5분의 스트레칭, 하루 3번의 단백질, 그리고 따뜻한 찜질 하나가 10년 뒤에 당신 무릎을 바꿉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가족의 관절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생활 속 건강 비밀 놓치지 않게 전해드리겠습니다.